지금 단순하게 육아 타박률 그렇게 되면 피해 육아 나누기 정상 육아 플러스 피해 육아. 이 개념은 갖고 계시되 만약 이 옆방에 있는 것 같고 옆방에 있는 게 뭐예요? 네 가지는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돼요. 표본주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표본주는 뒤에 별표 있습니다. 5, 6, 7, 8, 9, 10에서 쭉 17까지. 200주 이상부터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입니다. 즉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사이면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입니다. 만약에 1000주면 앞머리 숫자가 10이라고 생각하세요. 1로 생각해갖고 또 뭐요? 1000주면 오히려 적게 조사하네. 8주 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조사 대수는 꼭 기억하셔야 표본주는 기억하시죠?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5점짜리 통으로 쓰도록 나와보면 좋긴 한데 너무 쉬워서 왜냐하면 그 통으로 다 쓰라고 하면 5부터 17까지거든요. 한 주 차이로 계속 쓰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워가지고 내기도 좀 그리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육아타박률. 자, 문제 봐볼게요.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4쪽에 있는 거 문제 봐볼게요. 정상 육아가 180개, 피해 육아가 200개인데, 20개인데, 와, 이건 뭐 그냥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안 봐도, 자, 피해 육아가 20개, 정상 육아가 180개랍니다. 그러면 육아 타박률은 몇 프로냐? 0.21에서 10%입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육아 타박률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율은 하고 물어보면 꼭 지수 나온 걸 곱하기 100 해주셔야 됩니다. 100분율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쓰셔야, 요걸 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수업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거 정답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밑에 볼게요. 조사 대상수가 300주인 과수원에 육아 타박률 조사 코드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사해야 될 최소 표본주 수는 몇 주예요? 10주, 땡큐. 조사해야 할 최소 육아수는, 근데 가지수 안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가 가지수 물어보이죠? 그럼 우리 두 번째 해보죠. 조사해야 될 최소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40가지. 10 곱하기 4 하니까. 그 다음에 나번 조사해야 될 최소 육아수. 육아수는 몇 주예요? 표본주가 이 집이 10주잖아요. 조사해야 될 가지는 4가지고 한 가지마다 5개 했으니까 200개라고 합니다. 그 200개를 싹 살피면서 너는 정상, 너는 피해. 정상, 피해 이렇게 구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위나에서 산정된 나라고 그랬어요. 200개예요. 200개. 사실 육아 중 30개가 피해 육아로 조사되었다면 육아 타박률은 몇 프로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 위나에서 산정된 게 200개. 답은 우리는 몰라요. 200개 쓰신 분은 당연히 잘 맞히겠지만 200개를 안 쓰시고 185개 쓰신 분은 답이 이제 갈수록 산으로 가죠. 그죠? 자, 그럼 위나에서 산정된 거니까 산정된 것이 200개라는 거예요. 200개 중 30개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정상은 몇 개란 얘기예요? 170개죠. 그쵸? 그랬으니까 이렇게 30개라 피해 입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물어보면 정상 육아하고 피해 육아를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200개도 관계 넣겠죠. 이렇게도 안 쓰고 170 플러스 30에도 관계 넣겠죠. 그래서 0.15 15% 콜입니다. 이 문제 봐보세요. 가번 문제 못 맞히면 나번은 주가특혜도 못 맞히죠. 예. 맞힐 수가 없어요. 맞히면 그것은 정말 로또를 사야 이 공부를 할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장한번 넘깁니다. 육아 타박률 됐고요. 다음은 낙엽률입니다. 5쪽 봐볼게요. 교재하고 지금 같이 가요. 같이 가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낙엽률입니다. 낙엽률은 단감 떫은감 농지에서만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지금 이 조사는 뭐냐? 적과 전 사건입니다. 적과 전에 5종 한정 보험 가입하고 적과가 아직 되기 전에 이때입니다.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적과 전을 언제까지로 보냐면 보통 7월 31일. 이렇게 7월 31일까지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끝내야 되거든요. 자, 그때 떫은감 농지 중에서 5종 한정 가입했다. 가입한 건이다. 수학년도 6월 1일 이후부터는 낙엽배 조사한다고 지금 요약집에도 나와 있죠. 지금 나눠드린 거. 조사된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 동서남북 4곳에 결과지 신초 1년생이라고 하면 결과지 게 과일이 열리는 가지. 단감이나 떫은감은 1년생 가지에서 과일이 열려요. 그래서 결과지라고 하고 근데 그 결과지가 1년 됐대네요. 또 올해 처음 나왔대네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초 1년생까지, 신초나 1년생까지 같은 말이고요.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하는데 낙엽수 중에 보상하는 제2의 손에 발생했던 병충해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 차겹수로 구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실무상으로 볼 때는 실제로 낙엽은 뭐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자리 조사하는데 이 낙엽수가 병충해 뭔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근데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떨어져갖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달려 있는데 이렇게만 달려 있어요. 절반 정도 안 되게. 그럼 이걸 낙엽으로 그냥 차겹으로 볼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 낙엽으로 봅니다. 절반 2분의 1 안 되면. 근데 여기가 병이 막 있어. 그러면 얘는 낙엽으로 보지 않고 차겹으로 볼란다는 얘기예요. 여기 낙엽 하려겠는데 나 차겹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놔둬도 바람 안 불어도 떨어지겠구만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개념이다. 개념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자, 문제 이제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 이제 낙엽률 조사합니다. 낙엽률입니다. 낙엽수가 100개, 차겹수가 300개, 낙엽률은 이제 아시죠? 육아타반이 똑같죠. 네, 지금 우리가 공부를 어디 하고 있냐면 적과전 하고 있습니다. 적과전에 5조 환경보험 가입한 농지에 대해서 세 가지 거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최대, 단감, 떫은감은 뭐 조사한다고요? 우박이 오면 육아타방률,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오게 되면 나무 피해율, 낙엽률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 번째, 낙엽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률은 지금 낙엽수가 100개, 차겹수가 300개랍니다. 낙엽률은 몇 개? 말 그대로 제목이 얘는 낙엽률이잖아요. 낙엽이니까 알고 싶은 거 낙엽수 한번 올려보고요. 얘는 전체 입수해도 되고요. 그냥 낙엽수 플러스 차겹수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조건 좋으니까. 자, 그러면 봤더니 이 집은 몇 개냐면 낙엽수가 100개, 그 다음에 차겹수가 300개랍니다. 그래서 25%인가요? 2.25. 이렇게 쓰시면 콜입니다. 25%. 자, 낙엽수 100개, 차겹수 300개, 경과일수가 30일일 때 낙엽 인정 피해를 산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신 밑에가 지금 오늘 처음이니까 주잖아요. 단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의 공식을 적용하고 라고 했네요. 이것은 뭐예요? 합격을 한 2,000명 뽑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출제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더라. 이러신 분은 안 되지. 이런 문제 줬는데 이 공식까지 이런 거 갖고 하겠는데. 그래서 인정피해율은 퍼센트로 소득 숫자를 반올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과일수 줬으니까요.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즉 낙엽으로 피해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낙엽이 이파리가 떨어졌으니까 피해를 인정해 준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낙엽 인정 피해 공식은 자다가도 기억나셔야 돼요. 이것은 뭐 무조건 나오니까 어디에 나올지 몰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1.012로 곱하기 낙엽률입니다. 근데 많이들 헷갈리신 분들이 곱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까지가 뭐냐? 피해를 해주는 거예요. 낙엽으로 인한 손해를. 이게 많이 해주죠. 밟아보세요. 낙엽률이 10%예요. 근데 10% 더 되잖아요. 1만 했으면 1 곱하기 낙엽률 하면 낙엽률 전체에도 인정해 주는 건데, 피해를. 낙엽률보다 더 많이 해주죠. 1.012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엽률이 10%면 10%더 넘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걸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이 낙엽이 언제 떨어졌냐는 거예요.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그럼 6월 1일부터 만약에 6월 30일에 떨어졌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달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달려 있는 동안 이 이파리가 양분을 계속 나무에다가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 기능, 그 역할은 빼겠다. 그 기능은. 그래서 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 이파리의 기능, 차기업으로 했을 때의 그 기여도는 몇 프로냐면 하루에 0.14%예요. 그걸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0.001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낙엽의 기여도는 빼주마. 여기서. 그래서 며칠간 빼주냐? 경과일수만큼 빼드릴게요. 라는 거잖아요. 이거 공식은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고 개념이 하면 착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건데 나무가 달려있는 그동안 이파리가 이번 사고로 전에
이파리가 달려 있었던 그때의 이 이파리가 나무에다 기어있던 공로는 뺀 나머지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낙엽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낙엽이? 맞아. 25%. 25% 넘게.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시험 보실 때 빨리빨리 푸실 때 낙엽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낙엽률은 낙엽 인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음 후타로 써먹을 수가 없어. 써먹을 필요도 없고. 그랬으니까 낙엽률을 굳이 알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공식은 빨리 하게 낙엽률을 별도로 뽑는 그런 필요 없는 시간을 필요 없는 시간을 버리십시오. 그냥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바로 뽑아도 됩니다. 1.0, 115 곱하기 낙엽이 몇 개 있어요? 100개. 예? 100 플러스 300입니다. 이렇게 쓰긴 쓰되 바로 400으로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3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정표현. 그런데 이제 조건은 좋네요. 퍼센트로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나온 값이 0.210875입니다. 그래서 21.07이니까 87이니까 809입니다. 21.09 됐죠? 여기서 그래서 소수점 세 자리에서 0.21087 됐죠? 그랬으니까 21점 올리니까 09 됩니다. 됐고요. 나무 피해입니다. 나무 피해 뒤쪽 교재는 뒤쪽 한번 봐보십시오. 고사나무 확인이 있죠. 여기서 이제 나무 피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앞에 거 잠깐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유가타박률이나 낙엽률 확인할 때는 유가타박률 옆에가 뭐라고 썼어요? 5종 한정 퇴가입건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낙엽률도 5종 한정 가입건이라고 했을 거예요. 단감 떫은감이고 저까지 5종 한정 가입건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무 피해는 5종 가입건이 없죠. 이건 뭔 말이냐? 적과전의 나무 피해라는 것은 5종 한정이나 총합에서 조수해가 왔을 때 이와 준해서 조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써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고사나무를 확인한다. 품종, 수령별로. 보산호선에 남은 고사나무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나무 중에서 과실, 즉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유의한다. 이걸 미보상 주수로 산정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얘가 지금 작년에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올해 해거리 중인 나무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 과일은 미보상이잖아요. 그렇죠? 보상은 제2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 우리는 미보상 주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태풍으로 쓰러져 버렸어. 태풍으로 절단 남았단 말이에요. 태풍 와갖고 6월 달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과실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가지고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잖아요. 얘는 어차피 해거리니까 과일 안 열리니까 과일에 대해서는 미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개념, 영어의 개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해거리다 그렇게 되면 미보상 주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무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는 살아있다고. 그죠? 병충해다. 병충해로 죽었다 그러면 이건 미보상 주수입니다. 얘는 죽은 거예요. 얘. 나무는 죽은 거라고요. 개념을. 근데 둘 다 얘는 과실 보장 안 합니다. 그렇죠? 여기다 써드려야겠구나. 얘는 과실 보장 안 하죠. 왜냐면 해거리로 죽었으니까. 나무는 만약에 태풍으로 만약에 죽었다. 그럼 보장해 주겠죠. 그죠? 그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병충해로 이제 얘는 죽어버렸네. 그랬으니까 얘는 과실도 보장 안 하고 나무도 당연히 보장 안 하죠.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도 보장 안 한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업무방 봐보세요. 나번 고사나무 중에서 과실 손해를 보상이죠. 과실 손해를. 그러면 이 해거리 나무가 있다 그러면 과실은 보상 안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은 얘가 태풍으로 박살났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나무는 보장인데 이때 나무 피해를 여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 피해율은 과실, 이 나무가 죽거나 쓰러지거나 침수돼서 과실이 손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이 손해나는 걸. 나무가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거리는 뭐라 한다? 미보상 주수로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경우에는 미보상 주수로 산정하다. 이게 뭐예요? 병충해로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안 돼. 태풍으로 절단 났네? 그러면 뭐예요? 과실도 원래 달려있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보상해줘야 되고, 태풍으로 절단 났으니까 나무도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무 피해율이라는 것은 실제 나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나무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과실 피해, 즉,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나무 피해를 조사하는 거예요. 착과 감소. 과일이 달려있다가 보상하는 재로 얘가 나무가 박살났다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보상하는 재 태풍으로 절단났다면, 그건 나무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납은 답은 뭐예요? 죽기는 했는데 보상 과실 손해로 죽진 않은 거예요. 과실 중 보장 안 해줘. 해거리 중인데 얘가 태풍으로 절단났다. 그건 뭐로 한다고요? 미보상 주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 피해로 뭐다? 과실이 달려있는 것들이 죽거나 과실이 달려있는 것들이 침수가 됐을 때 보상해준다. 그래서 그 피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실이 달려있는 것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해거리. 해거리가 태풍으로 절단났다. 그러면 나중에 태풍으로 절단났으니까 나무보험금 받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과일이 없는 놈이 절단났으니까 여기 나무 피해로는 과실 손해를, 즉 착과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과일이 달려있는데 이게 지금 죽어버렸으니까 그 달린 만큼 보상해 주려고. 근데 원래 과일이 안 달린 게 태풍으로 죽었다 그러면 과일 보상할 의미가 없잖아요. 또 원래 과일이 달려야 되는데 원래 병충해로 있는 게 태풍으로 죽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보상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충해로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과실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로 처리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불능입니다. 수학불능은 절단 2분의 1이죠. 2분의 1. 절단은 약관에서 참고로 그냥 보세요. 절단이다 그러면 부러진 것을 얘기하는데 약관에서는 3분의 2 이상 부러져 버리면 죽었다라고 보는 게 고사됐다. 3분의 1. 그런데 2분의 1 정도 부러졌다. 그러면 얘는 올해는 수확하기 힘들겠다. 나무는 안 죽었다. 라는 거예요. 나무는 안 죽었다. 근데 과일은 수확하기는 힘들어. 요게 이제 수확불능인데 절단에서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소실. 불났다. 불났을 때 불에 탄 정도인데 3분의 2 정도 나무가 불에 탔다 그러면 이거는 소실, 고사, 죽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2분의 1 정도 불탔다 그러면 얘는 나무는 안 죽고 수확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주수는 똑같이, 고사주사가 똑같이 분자에다가 올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과일 보상해 줄 거니까, 과일. 네, 과일 보상해 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침수 피해 인정 주수입니다. 만약에 침수 주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침수가 예를 들어서 100주가 있다. 볼까요? 침수 주수가 100주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고사가 10주 포함이다. 침수가 됐는데 죽어버린 거 10주 포함해서 총 100주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침수율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조사하냐면 이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 용어 잘 봐보세요. 침수가 됐는데 침수가 됐든 안 됐든 참 나무가 있는데 과일이 다 달려있어요. 과일이 하나에 5개씩, 하나의 가지에 5개씩만 달렸다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침수나무 1주당 지금 얘는 침수가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가 침수가 됐어. 그러면 이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예요. 착과수가 뭐냐면 얘는 침수됐죠. 얘 나무 분명히 침수된 거죠. 침수는 됐는데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냐는 거예요. 몇 개예요? 5, 10, 15, 20, 25, 30개 달려있네. 30개. 그쵸? 하나 5개 달렸다고 가정한다면 30개가 달려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몇 개만 책임진다고? 10개만 책임진다고. 10개만. 얘가 떨어진 걸로 본다고요. 뒤에 30 보면 1 그랬어요. 100% 피해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를 구하고 이 침수나무가 지금 몇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주면 10주 고사주수로 빼면 90주죠. 90주에 10% 9주를 표본으로 정해가지고 걔를 침수율을 조사합니다. 침수율을.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침수율이 몇 개예요? 지금 총 50, 15, 20, 25, 30개네요. 30개에 10개가 침수가 됐다는 침수율이 몇 프로예요? 33%? 0.3333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자 1번 표본주는 30% 몇 개, 2번 표본주는 몇 개가 침수되고 전체 개수는 몇 개고 이렇게 다 이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침수율이 나오겠죠. 전체 표본주에 있는 거 전부 다 해봤더니 여기가 120개가 나왔고 120개면 너무 많나? 이렇게 하죠. 500개, 100개가 남았다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착과수예요. 전체 착과수. 얘네 착과수. 여기는 침수겠어요. 그러면 평균 이 과수는 나무가 침수나무 90주 중에서는 침수가 몇 프로 줬나요? 평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몇 프로예요? 20%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침수율 조사와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를 조사해서 침수 피해 인정지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는 1주당 평균이죠. 침수가 아니라 침수 착과수는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침수를 조사해 보니까 얘가 이 지금 침수된 과실 수가 또는 유가 수가 아까처럼 100개. 그 다음에 전체 유가가 500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침수하면 일주당 평균 착과수가 얘가 100개라는 거예요. 100개. 자, 그러면 이 집의 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 얘는 착과수잖아요. 착과수는 피해 입는 침수된 거 안 된 거 다 합친 거고, 얘는 순수 한 주당 침수나무 한 주당 몇 개씩이 지금 물에 잠겼냐라는 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상해 줄 거니까. 그럼 이 조건 그대로 보시고 이 중에 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하고 전체 침수 과실수 여기서 보상해 준 침수 과실수 구하시면 되죠. 상식적으로. 자, 볼게요. 이 집은 뭐예요? 총 90주가 있잖아요. 90주가. 근데 한 주당 침수율이 몇 개예요? 거꾸로 해도 돼요. 100개에 500. 그렇죠? 거박이 1주당 침수 착과수. 얘는 몇 개? 지금 100개라고 했잖아요. 100개.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면 몇 개 나옵니까? 90개에 20% 되고 90주 곱하기 0.2 곱하기 100 1800개. 원래는 몇 개 달렸어요? 90개 곱하기 100 9000개 달렸잖아요. 9000개 20% 1800개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요걸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침수. 자, 그러면 교재 나눠드린 거 한번 볼게요. 자, 5쪽에 있는 거 하단에 적과전 사과가손에 태풍 집중호우 화재로 나무 피해를 입었다. 실제 가수는 300주이다. 이때 절단돼 가지고 고사 입었네요. 태풍으로 인해서 절단 고사했다는 얘기죠. 태풍 집중호우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침수가 됐는데 침수가 110주 침수가 됐는데 이 110주 중에서 고사가 10주가 포함됐다네요. 그 다음에 소실고사 불이 또 났네. 불나서 5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 수확불능이죠. 그래서 피해로 8주, 소실 2분의 1, 수확불능이죠. 10주. 그 다음에 해거리 나무가 절단되고 죽었네요. 해거리니까 과실은 어차피 보상 안 해주니까 과실 여기서는 미보상 주스죠. 죽긴 했어도. 그래서 미보상 주스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로 조사됐네요. 이거 미보상 주스입니다. 그래서 침수율은 전체 착과수가 지금 1000개, 침수된 침수 착과수가 100개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고사주수 몇 주인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고사. 그럼 고사만 딱 찾으셔야지. 이제 위에서. 이 찾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위에서 하는 게.
1번 고사 주수는 몇 개인가요? 자, 고사 주수 한번 찾아보시죠. 저 위에 문제 봐보세요. 절단된 거 있죠? 절단고사 10주 플러스 침수고사 있네요. 그렇죠. 침수고사 10주. 그 다음에, 그렇죠. 소실고사 5주 해가지고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해거리고사는 미보상이에요. 예. 25주. 됐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침수 피해 인정지수 물어봅니다. 침수로 피해를 입은 것을 보험회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몇 주 준 걸로 이렇게 물에 담긴 걸로 인정해 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주? 일단 침수주수 알아야 되겠잖아요. 110주 중에서 이 중에 고사가 10주 빼니까 실제적으로는 100주. 됐죠? 거박이. 한 주당 나무 수만 알으니까 인정주수. 착각하니까 몇 주예요? 얘는 침수율. 이게 침수율 봐보세요. 침수율이 1000개 중에서 100개가 침수 입었다네요. 100개가 침수 입었으니까 요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개 중에 10% 했으니까 보험회사가 통째로 침수가 됐다고 판단한 것은 몇 주냐 이런 거잖아요. 참 평소로. 그래서 얘는 몇 주다? 10주. 됐죠? 그 다음에 수학불능주수. 수학불능 봐볼까요? 수학불능은 절단이 위에 봐보세요. 2분의 1. 8주. 8주. 소실 2분의 1. 몇 주입니까, 얘가? 10주에서 18주. 됐고요. 미보상주수 물어봅니다. 해거리 절단고사. 그죠? 해거리가 2주, 병충해가 3주 해서 5주. 뭐 다 나와 있고요. 나무 피해율을 물어봅니다. 나무 피해율은 위에는 뭐예요? 보상하는 걸로. 과실 보상해주는 나무로. 그죠? 그러니까 고사주수 플러스 수학 불능주수 플러스 침수피해 인정지수. 인정주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실제 결과의 조건 좋습니다. 실제 가수는 300주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0에서 고사가 25주, 그 다음에 수학불능이 18주, 그 다음에 침수피해 인정주수 10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17666 나와요. 그래서 17.67%. 보통은 여기는 이제 조건 안 줬죠. 근데 이제 퍼센트로 한 사람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17.666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소수점 하나, 둘, 셋째 자리니까 17.67%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은 다 됐고요. 이제 여기는 다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조금 보시겠어요? 교재 보시면 낙가피해 있습니다. 10쪽 봐볼까요? 10쪽 보시게 되면 저가 종료 이후 대상 제외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했는데요. 낙가피해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